좋은 화장품 세트를 선물을 해줬다고 해요. 네. 사실 부인한테 드리는 선물은 참 두 배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일석이조다. 두 배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제가 감히 단언합니다. 하나는 신인 농사 꽝. 그리고 베테랑 농사 꽝. 아, 네. 디스를 이렇게. 아. 네. 이미 시즌이 끝난 팀들은 이미 고민에 들어갔는데 10개 구단 외국인 선수들, 네. 과연 재계약에 성공하는 선수들도 있을 거고 좀 가차없이 처지는 선수들도 있을 거고 뭐 새로운 얼굴도 있을 거고 또 예상외로 뭐 타구단으로 이동하는 선수도 있을 거고요. 변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외국인 선수 3명은 뭐 어찌됐든 전체 전력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들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뭐 재계약 통보는 뭐 한 달 이상 남았죠. 네. 11월 한 25일 정도까지만 재계약 통보를 해주면 되는데 재계약 이사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이제 외국인 선수가 팀 전력의 30% 이상이다. 어떤 분들은 50%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 뭐 그것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한 30% 정도는 된다. 3분의 1 정도는 네, 된다. 왜냐하면 네. 예외 없이 가을 야구를 참 무리 없이 가고 상위권으로 이렇게 팀이 쫙 네. 달리는 팀들은 외국인 선수 고민을 좀 덜했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일단 좀 올해 용병농사라는 평가도 짓긴 그렇습니다. 하는데 사실 네. 용병이라는 표현은 조금 자제해야 하고 외국인 선수 농사를 굉장히 잘 지었다고 하는 팀들부터 살펴볼 텐데 저희 담당팀인 두산 베어스는 외국인 선수들 3명에게 뭐 대부분 합격점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린드블럼 선수 뭐 20승 했고 좀 페르난데스 선수도 평가가 좀 잘했어요. 좋고요. 뭐 굉장히 잘했죠. 아니 197안타를 쳤는데 어떻게 굉장히 잘했고 타율이 2위. 린드블럼 잡는 것은 당연하다, 그죠? 페란데스도 내부 재계약을 안할 평가가 수가 없죠. 내부 네. 평가가 아주 좋다. 왜냐면 그동안 두산은 최근 외국인 타자들 계속 이제 못해서 고민이 많았잖아요. 에반스 선수도 조금 애매했고, 근데 작년에도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반사 효과를 누려서 페르난데스가 더 잘하는 것처럼 아니 근데 보였던 것 같아요. 페르난데스 좀 마음을 좀 잡으려고 우리 뭐 김태론 네. 단장이 또 신경도 썼다면서요. 그 페르난데스 선수 이제 가족들 아내랑 이제 네. 아이들이 쿠바에서 어렵게 이제 한국에 와서 같이 오래 머물다가 이제 돌아갔는데 돌아갈 때 김태령 단장이 이제 굉장히 좋은 화장품 세트를 선물을 해줬다고 해요. 너무 좋아하면서 통역 통해서 이제 이거 바르고 내년에 또 다시 보자, 더 좋은 모습으로 보자고 인사를 했다고 단장님이 얘기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부인한테 드리는 선물은 참 두 배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두 배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제가 감히 단언합니다. 단언하고 후렌코프 선수는 이 선수는 참 야, 올해 이제 10승을 못 했는데 그죠? 네. 좀 아프기도 아팠고. 이거 어떻게 좀 쓰려고 하니까 조금 아쉽다. 왜 린드블럼 너무 잘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네, 일단 근데 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뭐 좀 그죠? 올해 이제 후렌코프를 이제 교체하냐 마냐를 얘기가 이제 8월 초까지 나왔었고 9사 1생으로 지금 이제 살아남아서 후반기에는 좀 괜찮은 모습도 보여줬어요. 근데 일단 후렌코프 선수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조금 뭐 린드블럼이나 다른 풀타임 선발 투수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는 원래 평가가 이닝을 많이 던진 있어요. 선수는 또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풀타임 선발이 두산에 와서 처음인 선수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의 불펜으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서 좀 이 선수가 올해 그래서 좀 아픈 것도 있었고요. 좀 내구성이 어떻게 될지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 후렌코프가 포스트 시즌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주느냐가 재계약에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또 두산이 후렌코프보다 과연 나은 선수를 찾을 수 있느냐도 좀 관건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 부분을 이제 다들 고민들을 하는 거죠. 막상 보내고 나면 누굴 데려올 거냐 이것도 고민하는 거죠. 맞아요. 또 실패하면은 후렌코프가 맞습니다. 아쉬워질 수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또 비교가 됩니다. 데려온 선수는 네. 떠난 선수하고 또 비교가 되기 때문에. SK도 뭐 성공적으로 시즌을 치렀는데 소사, 산체스, 로맥 이 세 선수가 다 재계약이 가능할지. 그렇죠. 일단 좀 뭐 산체스 선수 같은 경우는 재계약 확실시 되는데 로맥 네. 선수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29홈런 95타점이고 일단 타율이 조금 낮았지만. 홈런을 많이 치니까. 그리고 SK가 홈런 군단이라고 그랬는데 올해 홈런이 제일 많이 줄었어요. 네. 팍 줄었어요. 팍 줄었는데 그래도 로맥이 어느 정도 해준 부분이 있고 그 부분도 무시 못하지만 로맥이 또 나이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만으로 35인데 나이도 좀 있고 이 부분을 해서 좀 고민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보면 재계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다르게 어떤 선수들이 시장으로 확 쏟아져 나올지 얼마나 좋은 거포 타자들이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재계약 가능성이 좀 높다. 오히려 소사는 시즌 도중에 다이슨 선수를 보내고 소사 선수를 데려왔잖아요. 네. 데려왔는데 소사 선수가 사실 저 장점이 조금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내구성이 장점인데. 그러니까 그죠? 시즌 초반에 원래 다익손을 데리고 왔다가 음. 좀 빨리 퇴출을 하고 그렇죠. 소사를 데리고 와서 이제 아무래도 소사의 최대 장점이 이제 이닝 히터 능력에 맞아요. 좀 기댄 것 같은데 맞아요. 소사가 이제 피로도도 많이 쌓였고 이제 나이도 소사 선수가 이제 85년생으로 이제 조금 적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점이 좀 희미해지다 보니 고민을 하지 않나. 이렇게 아마도 생각이 가장 돼요. 좋은 시절의 소사를 연경혁 감독은 봤단 말입니다. 2014년에 네, 포트, 넥센에 있을 때. 포트 시즌 당시 소사의 내구성이라든지 회복력에 막 혀를 내둘렀어요. 네. 자, 그게 굉장히 감동인 부분이죠. 하지만 나이를 먹다 그렇지. 보면 뭐 네. 이제 세월이 또 흘러가요. 그때의 소사는 또 아니니까 약간 믿음이 또 흔들리기도 하고 9월에 2주간 휴식을 부여를 했는데 사실 뭐 선수가 전혀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겠죠. 그쵸. 조금씩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생기니까 이렇게 했는데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제가 한 몇 달 전에 한 두어 달 됐나요? 네. SK 그 당시에 올스타전 끝나고 올스타 브레이크 타임 중에 SK에 가서 잠깐 제 강연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마치고 난 다음에 연기혁 감독 방에 가서 차를 한잔 했습니다. 네. 그때 연기혁 감독이 외국에서 투수 이렇게 또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리포트는 스카우트 팀이 이제 항상 좀 네, 상시 대비를 해서 근데 이게 리스트업을 영상으로 해놓죠.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선수 후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미리 조금 예, 미리 좀 보고 체크를 있더라고요. 하고 와, 이 준비성이 대단히 저도 소스라치게 놀랐고 그때 영희혁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아주 좋은 성적을 내면 또 뭐 소사는 더 좋은 리그로 보내드리고 또 더 젊은 선수를 영입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또 두산 SK 이어서 이제 또 다른 농사 잘 지은 팀을 좀 먼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네. 키움 히어로즈거든요. 네. 정말 가성비 최고라고 불리는 100만 네. 불을 받은 선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신규 영입하는 선수의 상한선이 100만 불이잖아요. 네. 이 100만 불도 채운 선수가 없어요. 없는데. 정말 뭐 브리검, 요키시, 센즈 뭐 이 선수 세 선수 다 굉장한 시즌을 보냈고 특히 센즈 선수 같은 경우는 타점 왕을 했는데 올해 연봉이 옵션 포함해서 50만 달러예요. 이제 네. 이거 내년에 재계약하는데 연봉을 어느 정도 올려줄 것인지 이것이 또 관건이 되겠고요. 뭐 요키시 선수 당연히 붙잡겠죠. 13승 9패 3.13. 뭐 제이크 브리검 선수 큰 경기에 강하다는 것도 보여줬고 이 선수 뭐 기본적으로 이닝히터 역할도 확실하게 해주고 에이스로서 여러 가지 마인드라든지 네. 팀 내 융합이라든지 이런 거 평가들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상당히 만족해합니다. 뭐 재계약은 할 거는 같은데 저는 네. 궁금한 게 과연 이제 키움이 이 선수들한테 내년에는 과연 연봉을 얼마 줄지가 조금 궁금해요. 좀 원래 오버페이를 하지 않는 팀이잖아요. 그런데 뭐 어느 정도 좀 올려주겠죠. 음. 가을 야구의 단계를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네. 그 부분도 좀 아직 지금 기대가 플레이오프 저희가 2차전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요키시 선수가 과연 이 영상이 나갈 때쯤 어떻게 던졌는지 궁금하네요. 네. 다음은 이제 한화를 좀 살펴볼 텐데 서폴드, 벨, 호잉 이 세 선수가 시즌을 무사히 마쳤어요. 네, 이 세 선수는 과연 내년에 재계약 전망이 좀 밝게 보이는데 팀 성적은 좀 좋지 않았지만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평가는 좋거든요. 좀 분위기가 어떤지. 하나는 신인 농사 꽝 그리고 베테랑 농사 꽝. 아, 네. 디스를 이렇게. 네. 하지만 외국인 선수 농사는 정말 풍작이었다. 스폴드 선수 벨 그리고 제라드 호잉 이 세 선수는 다 한효득 감독이 너무 만족해한다. 매우 만족하고 세 선수도 인터뷰마다 하나 좋아요 한 목소리로 그죠? 자, 세 명 모두 재계약 대상 잡니다. 그리고 구단하고 이제 몸값 줄다리기를 조금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호잉 선수는 140만 달러를 받았는데 아마도 뭐 인상은 조금 어렵다고 봐집니다. 인상은 어렵지만 재계약은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인상은 쉽지 않다. 2할 8분 4리 18홈런 73타점. 투구 타자 시즌이었음을 감안해도 작년보다는 훨씬 또 수치 자체가 조금 다운되고. 하나 스카우트 팀이 이제 이보다 더 나은 선수를 찾는 게 아니라면 재계약 쪽으로 좀 기울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시즌 중반에 호잉이 잘해줬고요. 시즌 막판에는 이제 좀 피로골절로 조금 쉬었습니다만 뭐 스폴드하고 벨은 되게 시즌 잘했- 후반에 네. 굉장히 잘했어요. 후반 정도만 해준다면 이건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또 다른 포스트 시즌에 탈락한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들 때문에 시즌 내내 말이 많았어요. 예, 좀 부진하기도 하고 뭐 좀 아프기도 하고 중간에 외국인 타자는 교체도 했고. 근데 윌랜드, 터너, 터커 이 세 선수 중에 재계약 대상자가 그렇죠. 이제 있을까요? 예. 대체로 온 프레슨 터커 선수. 이 터커 선수는 재계약이 좀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높고 내부 평가가 상당히 좋고 홈런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쉽지만 중장거리 타자고 타구의 질도 좋고 네. 초반에는 변화구 적응이 조금 힘들었는데 차츰 가면서 변화구 적응도 잘하더라. 성격도 좋다. 그리고 박근식 감독 대행도 아이고 저만한 타자 어디서 구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터너하고 윌랜드는 그냥 짐을 싸야 된다. 100만 불씩 받았다. 그냥 짐 깨끗하게 싸서 이미 이제 가 있죠. 네. 미국에 가 있는데 다시 좀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러프 선수가 네. 연봉이 세요. 무려 170만 달러 옵션 포함해서 받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과연 내년에도 좀 뛸 수 있을지 궁금하고 뭐 라이블리 선수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들리는 것 같은데 윌리엄슨 선수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러프 선수도 재계약 가능성이 있지만 몸값 이슈가 좀 있다. 굉장히 높잖아요. 이제 몸값 이슈가 좀 있고. 재계약을 예, 하는 그렇습니다. 쪽으로. 예, 네. 그래서 다른 선수, 다른 리스트업 된 선수하고 또 비교도 해봐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협상을 좀 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삼성 구단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윌리엄슨 선수는 좀 어렵다. 조금 어렵다. 마지막 경기죠. 9월 29일 KT전에서 삼진 4개를 당했는데 아직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좀 임팩트가 좀 고민하는데 마지막 고민을 그냥 깨끗하게 해주는구나. 미련을 버리게 해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일단 삼성이 내년에도 외국인 타자 2명을 쓸 확률이 없기 때문에 없다. 그래서 러프 보내는 쪽으로 것이죠. 기운다면 네, 어려울 것 투수가 아주 같고요. 좋다, 네. 좋지도 않기 때문에 새로 데려온 이제 라이벌리 선수 같은 경우는 내부 평가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막판 괜찮았어요. 네, 그러니까. SK전 일단 경기 등판이나. 자체를 네. 한 경기를 책임을 져준다 이 부분은 또 있고 딱 긁히기만 하면 7회까지 계속 질주도 안 돼. 긁혀야 되는데 이것이 자주 이제 좀 자주 더 자주 긁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문제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예. 변화에 바람이 불고 있는 롯데 같은 경우는 레일리는 재계약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요. 근데 이 성적만 네. 놓고 보면 이게 진짜 고민이에요. 5승 14패, 14패. 근데 운이 없다는 이게 평가가 14승 네. 5패 크게 지장이 없을 만한 그런 평균 자체쯤인데 네. 물론 3.88은 조금 높습니다만 그죠? 그래도 뭐 3.88에 5승 14패를 할 정도는 아닌데 말입니다. 그죠? 이게 아무래도 본인 자체 그런 퍼포먼스는 나쁘지 않았지만 네. 승운이 많이 따르지 않았다. 승운으로만 놓고 볼 것이냐. 결국 이것도 실력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또 이제 5시즌째잖아요. 레일리가. 그러다 보니까 레일리에 대한 분석이 확실히 들어갔고 그리고 레일리 선수는 좌타자한테 엄청나게 강합니다. 근데 우타자한테 너무 약해요.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네. 어느 정도는 있죠. 네. 어느 정도인데 이게 무슨 정말 그 수치가 너무 차이가 네, 나서 차이가 커서. 그것도 팀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크죠. 근데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롯데가 좀 더 확실한 일선발급 선수를 데리고 와서 레일리 이제 2선발 이선발 예전에 정도로. 린드블럼과의 그 원투펀치처럼 레일리 선수는 1선발보다는 2선발로 해서 조금 부담을 줄여주는 게 더 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야 상대 매치업도 조금 잘 맞고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사실 뭐 네. 톰슨 선수 데려올 때 오히려 뭐 1선발은 톰슨 이렇게 네. 약간 좀 주장하기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되지 않았고 네. 일단 뭐 다익선하고 윌슨은 좀 짐을 어려울 쌀 것 같다. 짐을 쌀 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LG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투수들은 너무 잘 해주고 있고 또 포스트 시즌에서도 지금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데 페게로 선수는 조금 아리까리한 것 같습니다. 네. 페게르 선수는 가을 야구 보고 판단한다 그럽니다. 켈리하고 윌슨 선수는 어떻게 잡아야 될 건가 이 고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를 줘야 되냐. 그 고민이죠. 네. 다 돈이 문제인 거죠. 돈이 문제인 것이고 아마도 또 그런 기사들이 막 나올 겁니다. 뭐 어디서 뭐 일본 프로야구에 뭐 노린다. 네, 뭐 한신, 소프트뱅크 뭐 이런데 이런 팀들에서 뭐 관심 이러고 뭐 그런 기사 분명히 나올 것이고 왜냐하면 또 이게 이렇게 잘하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윌슨 선수는 외모도 출중하고 팬 서비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LG가 이런 부분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서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 표 1차전 네. 8이닝 무실점 보여줬어요. 근데 확실히 큰 경기도 강하고 좋은 선수다. 이건 뭐 이견이 없고 페게로 선수는 일단 가을 야구를 보고 판단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하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지금까지는 안 좀 어려울 되죠. 것 좀 더 같고요. 확실한 네.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KT 같은 경우는 알칸타라나 쿠에바스 투수들에 대한 평가는
조금 괜찮은데 타자 멜 로하스 주니어 같은 선수는 어떻게 예상을 이제 하는지. 밖에서 보면 네. 이 세 선수 다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쿠에바스 선수는 A, 그 알칸타라 선수는 B, 네. 로하스 선수는 모든 사람이 A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강철 감독은 B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잡아야 될 것 같죠.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알칸타라 선수는 구단 내부 평가는 나쁘지 않은데 이강철 감독은 팀이 더 올라가려면 교체도 강한 투수가 있어야 교체도 된다. 좀 고민을 해야 된다 했는데 로하스 선수는 영양가에 대한 좀 아쉬운 평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건 다른 선수를 데려올 만큼 그렇게 그건 굉장한 도박인데 그쵸. 못할 것 같은데. 네. 또 로하스 선수가 그 시즌 초반에 워낙 계속 이제 안 좋았던 부진했던 그 임팩트가 많이 남아 있어서 좀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또 시즌 끝나고 지금 성적을 보니까 어쨌든 3할 20홈런 100타점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고려도 될 거라서 KT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NC를 자 한번 NC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루친스키 프리드릭 선수 두 선수는 재계약 가능성이 아주 높다. 성적 자체도 그렇습니다. 네. 성적 자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루친스키는 투구 버릇이 좀 노출이 됐는데 개선하려고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대요. 고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기도 하고 성적이라든지 팀 내부 분위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협업 뭐 케미 뭐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 프리드릭 선수도 매우 대체 선수로 데려왔는데 상당히 괜찮다고 해요. 네. 스몰린스키는 열심히는 한다 그럽니다. 성품도 착하고 밝고 좋은데 네. 성적이 조금 아쉽죠. 그렇죠. 네. 내야 땅볼 뒤에 뭐 1루에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도 하고 열심히는 한대. 근데 열심히 하는 선수 사실 뭐 다 열심히 하죠. 잘하는 선수가 필요해요. 열심히 하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렇게도 이야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잘하는 선수를 원하는데 자 이게 뭐 10개 구단의 외국인 선수 한번 봤는데 사실 팬들께서 판단하시는 부분에서 요만큼도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 네. 한번 해봤고 실질적으로 팬들께서 생각하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리고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하고 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직접 컨택을 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네. 어떤 현재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있고 가을 야구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시간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는 또 그 몸값 때문에 막판에 그렇습니다. 협상이 어그러지기도 하고 반전도 많아서 맞습니다. 데리고 오고 싶은데 이 선수가 갑자기 메이저리그로 터크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네. 변수가 많기 때문에 소식이 좀 들려오는 대로 네, 업데이트를 네. 꼭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